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모델2 구조와 스트러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스트러치를 설치하고요. 우리가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러치라는 것은 자바를 개발한 썸 마이크로 시스템사의 개발자 한 명인 맥클라나한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프레임워크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들의 모음, 이러한 집합들을 가지고 있는 개발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일일이 코딩에 의해서 개발해 줘야 되는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를 미리 몇 가지 템플릿 형태로 작성해 놓고 그러한 템플릿 형태로 배포를 해서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스트러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새로운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스트러치를 사용하시게 되면 MVC 패턴의 형태로서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린 저번 시간에 MVC 패턴, 다시 말해서 모델2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스트러치 역시 모델2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스트러치라는 것은 아파치 사이트의 스트러치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PPT에는 1.2.4 버전이라 되어 있는데요. 최신 버전 1.28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이동해 보시게 되면 앞에 보이시고 같은 내용이 보일 거고요. 왼쪽에 다운로드에 바이너리스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한 바이너리 1.28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내용 다운받도록 하시고요. 자, 압축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몇 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스트러처 1.28 버전을 압축을 풀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톰킷이라는 환경에서 이 스트러처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 사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러처는요, 총 300여 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집합체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아서 여러분이 작성하기에는 꽤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더 간편하게 개발해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기화 세팅이 되어 있는 스트러치 블렁크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러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도큐멘테이션과 그다음에 스트러치 블랭크에 해당하는 이러한 파일들을요. 톰캣에 복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웹 apps라는 폴더를 가보시게 되면 5가지의 와르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도큐멘테이션, 다음에 타일즈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예제 파일, 다음에 샘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블랭크 파일 이렇게 들어있으니까요. 이 와르 파일을요. 전부 다 복사를 해서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톰캣 5.5 버전에 웹 apps란 폴더 있죠. 이 웹 apps란 폴더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와르 파일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의 웹 apps란 폴더에다가 이 와르 파일 복사하시고요. 톰캣을 재부팅하시게 되면 5가지에 해당하는 와르 파일이 앞에 보이시는 컨텍스트로서 따로 여러분들이 압축이 풀릴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압축이 풀려서 쓸 수 있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복사해 주셔야 될 파일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 lib란 폴더의 라이브러리 폴더죠.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보시게 되면 또 자르 파일 형태에 되어 있다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자르 파일의 형태를요. 여러분들이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 다음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다가 각각 복사를 해서 컴파일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피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해놓고 다음에 톰캣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JDK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다가 우선 복사를 먼저 하고요. lib 폴더 ext란 폴더에다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스트러치에 필요한 파일을 카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톰캣을 재부팅 하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와르 파일들이 컨텍스트로서 압축이 풀렸는가 확인하시고요. 직접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을 작동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복사했던 와르 폴더 있죠. 그 와르 폴더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압축이 풀리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스트러치 도큐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스트러치를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API가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자 도큐멘테이션 페이지를 실제 웹브라우저로서 제가 오픈을 시켜봤습니다. 로컬호스트 8008번, 8080, 8080 스트러치 도큐멘테이션 컨텍스트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앞에와 같이 스트러처를 이용할 수 있는 API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빈 웹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생겨가지고 만드셔서 개발에 우리가 사용할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같이 복사시켰던 스트러치 블랭크 안에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블랭크 역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랭크 페이지를 오픈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웰컴 페이지가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 블랭크에 있는 경로를 대체해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스트러처 파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러치 클래스 중에서요, 모든 것들은 org, 아파치 스트러치라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300여 개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 대여섯 가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2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파일이 바로 액션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스트러치에서 컨트롤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액션 서블릿 클래스는요. 여러분이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이 스트러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냥 사용만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션 서블릿 클래스에서 어떠한 요청으로 넘어갈 것인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직접 기술해 주는 것은 서블릿 클래스 안에 기술할 것이 아니라 스트러치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인 스트러치 config.xml 파일에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 것인가, 어디로 이동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XML 문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액션이란 클래스는요, 클라이언트 요청, HTTP 요청에 포함된 데이터와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사이에서 우리가 어댑터, 즉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매니저라 보시면 되겠네요. 클라이언트 내용이 어떤 게 실행되어야 될 것인가, 즉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실행해주는 메소드가 execute란 메소드고요. 액션 클래스를 상속받는 사용자 정의 액션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execute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무슨 동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execute란 메소드에는 어떠한 페이지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데이터가 왔는 것인가, 다음에 어떠한 리퀘스트와 어떠한 응답이 리스판스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매개변수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액션 포워드라는 클래스는요, 자, 액션 서블릿이라 불리는 컨트롤러가 페이지를 어디로 이동시켜 줄 것인가, 그 이동시킬 목적지를 기술해주는 파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가, 페이지의 주소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액션 포워드는요, 실질적으로 포워드라는 메소드와 샌드 리다이렉트라는 이 메소드 가지고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포워드와 샌드 리다이렉트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배우셨죠? 이 두 메소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러분이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를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페이지만 이동시켜주는 것인지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차이점이니까요. 이 포워드와 다음에 샌드 리다이렉트 두 가지 차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폼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액션 폼이라는 클래스는요, HTTP 요청,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되겠죠.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폼 태그에 의해서 전달되어 있는 인풋 태그 내용들 또는 텍스트 에어리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관리해주는 데이터 객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 액션 폼을요, 우리가 다른 패턴 용어로 빌려 쓰자면 DTO 아니면 VO 패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JSP에서는 자바 빈이라고 우리가 나타냈었습니다. 즉 프라이빗 멤버 필드가 있고요. 다음에 그 멤버 필드를 접근하기 위한 세터, 게터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성 값들을 위한 세터, 게터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면 클라이언트가 전송시켰던 값들을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발리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 우리가 액션 메시지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액션 메시지라는 클래스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객체가 액션 메시지라는 클래스입니다. 다음에 액션 메시지스라 해서 S가 붙어있는 이 클래스는요. 메시지들, 자, 아래서 만든 이 액션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 포함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액션 메시지는요. 액션 메시지즈 안쪽에만 쓰인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액션 에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액션 에러라는 클래스는요. 액션 메시지를 상수받았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에러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서 스트러치 에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러치 에제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러치 블랭크의 웹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복사했던 그 struct blank.war 파일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고요. 거기에 지금부터 작성할 파일들을 몇 가지 변경을 해서 이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작성하시게 될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러치는 다름 아닌 MVC 패턴으로 의해서 구현되어 있는 개발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전담, 모델 쪽도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바 빈이라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DAO 또는 그 액션 폼 형태로서 표현을 시켜줄 것이고요. 다음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여주거나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데는 뷰 페이지, 인풋과 아웃풋을 담당하는 JS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스트러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컨트롤러 파트는요. 우리가 액션 서블릿이라는 서블릿 클래스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가지고 왔는가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스트러치 컨피그 파일이라든가 web.xml 파일 내용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액션으로 넘어갈 것인가 디스패치 해주고요. 다음에 그 결과값을요. 우리가 역시 JSP 형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요. 작성할 내용을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작성하진 않습니다. 자, 즉 입력되는 페이지와 결과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겠죠.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할 것인가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페이지 역시 코딩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DAO라든가 DTO 역시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 주셔야겠지만 struct config.xml 파일과 web.xml 파일 그리고 액션 서블 이러한 클래스는요. 스트러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약간만 수정을 해서 데이터를 보낼 것입니다. 자, 먼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풋 페이지에 클라이언트가 방문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전송하게 되면 스트러치의 액션 서블릿은 config.xml 파일의 내용을 읽어옵니다. 초기화할 때 init 메소드에서 읽어오게끔 됩니다. 자, 읽어오고요. 자, 이때 등록된 액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떠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액션 클래스는 자바 빈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값을요. 스트러치 컴퓨터 파일에 구성되어 있는 JS 페이지로서 나중에 리턴을 시켜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예제 프로그램 한번 실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필요한 액션 클래스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앞에 보고 계시는 파일은 첫 번째 작성할 액션 클래스인데요. 자, 우리가 13장에서 사용할 소스를요. 여러분이 struct blank라는 폴더에다가 카피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ello action이라는 클래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ac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시켜 놓은 사용자 정의 액션 클래스이고요. 다음에 action forward라는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execute라는 메소드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메소드에 네 가지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액션 매핑이라는 것은 어떠한 동작을 하며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액션 폼이란 클래스는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즉 HTTP 요청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고요. HTTP 서브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객체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가지고 담당해주는 객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 파트에서는요. 특별한 작업하고 있는 거 없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find forward 해서 이 greet라는 값을 가지고 리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execute라는 메소드가 실행된 다음에 자, return 값으로서 greet라는 값을 주겠다는 얘기죠. 즉 이쪽 greet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이동을 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응답을 나타내 주고자 하는 JSP 페이지도 작성해 보셔야겠네요. 자, 그 페이지는 start blank라는 페이지에서 우리가 hello _res 라는 JSP 페이지 갖고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응답이란 글자와 함께 간단하게 이것은 응답입니다 라는 글자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structureconfig.xml 파일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structureconfig.xml 파일은요, structure에서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는가, 다음에 그러한 요청을 어디로 보내줘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tructureconfig 파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대로 structureconfig 파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페이지로 넘어갈 것인가 그것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ctureconfig 파일, XML 파일의 중간 부분 보시게 되면요. 액션 매핑지라고 되어 있는 일레먼트가 보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주석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정상적으로 액션이라는 일레먼트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필요한 액션을 하나 등록을 시킬 것인데요. 자, 액션은 pass라는 속성에다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요청의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시고요. 타입에다가는요, 그런 요청을 처리해주고자 하는 액션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hello 액션 클래스가 조금 전에 만든 이 액션 클래스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액션 담당 클래스였으니까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action이라는 클래스가 실행이 되신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실행이 된 다음에 자, greet라는 값으로 리턴을 받아서 이쪽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greet라는 게 어떠한 값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값은요, action이라는 태그 안쪽에 forward라는 자식 엘레먼트 갖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orward name에 자, greet라는 값이 리턴 되어 돌아오면 어디로 이동할 줄 것이냐면 우리가 hello _res.jsp라는 페이지로서 페이지를 리턴 시켜주겠다고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앞에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이 structureconfig 파일에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자, 이쪽 부분은요, actionSublet이라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처음 로딩을 할 때 읽어가기 때문에 톰캣을 새롭게 작동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메모리상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structureconfig 파일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우리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개발 도구 툴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structureconfig 파일의 작성에 자신이 없으시다면요, 이러한 개발 도구 이용을 이용해서 이 파일이 맞게 되었는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도 그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우리가 다운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트 중에서요, 자, 앞에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제임스 홀이라는 사이트 가셔가지고 스트러처의 콘솔까지 이동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structureconfig.xml 파일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structure 콘솔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 4.8이고요. 다운이 가능한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적절한 곳에 압축을 푸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한 structureconfig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압축부터 풀도록 하시고요. 자, 압축을 적절한 폴더에 푸신 후에 빈 폴더에 가셔서 console.bat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요, structure 콘솔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이 검증받고자 하는 파일을 오픈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검증받고자 하는 파일은요, 톰캣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톰캣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다음에 웹 app 폴더에 structure blank라는 샘플 파일에 web-inf라는 폴더에 있는 structureconfig.xml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의 내용을요,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왼쪽 항목에서 액션 매핑지 클릭하시게 되면 웰컴이라는 게 보이고 헬로우라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 헬로우가 우리가 추가한 화면이고요. 헬로우의 하위 트리 내용으로서 우리가 추가시켰던 그리트라는 포워드 값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러치 콘솔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톰캣을 다시 작동하시고요. 우리가 스트러치 블랭크의 샘플 예제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을 다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을 다시 작동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적절하게 실행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러치 블랭크에 hello.do라고 실행하시게 되면요. 자, 왜 hello.do라고 실행을 하냐면요. 한번 소스 살펴봅시다. 자,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우리가 입력받을 데이터를 hello라고 해놨습니다. 자, hello란 값을 입력을 받으면 hello 액션이 실행이 되고요. hello 액션 파일에서 리턴 값으로서 그리트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트에 해당하는 값은 hello res.jsp 파일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에 hello라고 요청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페이지가 실행이 되겠다는 뜻이죠. 자, JS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인산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다음에 왜 .do라고 적어두냐면 이러한 요청은 우리가 web.xml 파일에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입니다. web.xml 파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청들 중에서 .do에 해당하는 부분을요. .do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누가 처리할 것이냐면 액션, 다시 말해서 액션 서블릿 이 클래스가 처리할 거란 얘기죠. 스트러치 config 파일이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hello res.jsp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작성한 예제 단순하게 메시지만 출력을 했었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제에서는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content.in이라는 페이지가 사용될 거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요. 우리가 저장하기 위한 폼 클래스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폼 클래스가 적절한 입력 값을 가지고 있는가 폼 체커란 자바 클래스 사용이 될 것이고요. 폼 클래스에 입력된 데이터를요.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에 사용하기 위해서 컨택트 액션이란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컨택트 언더바 리드라는 페이지에서는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출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web.xml에 적절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줄 것이고요. 스트러치 config 파일에다가도 여러분 필요한 액션을 등록을 시킬 것입니다.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별도의 클래스로서 메시지 resource.properties라는 파일에다가 여러분이 에러 메시지로 사용할 데이터들을 미리 저장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파일은요. content.in이라는 JS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in이라는 JS 페이지에서는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스트러처가 가지고 있는 HTML 관련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될 HTML 태그 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HTML 에러스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HTML 에러스라는 이 태그는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될 위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HTML 폼 태그, 다음에 HTML 텍스트 태그. 여러분이 네임이라든가 그리고 이메일이라든가 이러한 값을 입력하시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디로 이동이 될 거냐면 액션에 submit contact라는 엘리아스를 가지고 있는 액션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자, submit contact라는 엘리아스에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데이터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체크하기 위해서 액션 폼 클래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담 클래스 용도로서 액션 폼을 상속받은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것인데요. 본 예제에서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컨택트 폼이라는 데이터 클래스 파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폼이라는 클래스는요.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네임과 이메일을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가 있고요. 다음에 이 각각의 멤버 필드 내에서 set 메소드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reset이라는 메소드는요. 여러분이 초기화시키고자 할 때 지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validate라는 메소드는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정상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체크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값이라면 당연히 에러를 우리가 발생시켜 주셔야겠죠. 자, 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폼 체커라는 자바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이 폼 체커라는 클래스에서 널 값이
일 경우에 또는 이메일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이 값은 뭐 골뱅이가 없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는 발생시켜주는 방법은요. 우리가 에러스라는 이 객체에다가 new action message 객체를 하나 등록하시게 되면 name이라는 이름으로써 여러분의 에러 메시지가 하나 등록이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우리가 메시지 리소스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리셋이란 이 클래스는 우리가 클리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고요. 다음에 validate라는 메소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유효한 것인지 체크하는 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우리가 유효한 값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폼 체커란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체커란 클래스는요,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널 값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메소드하고요. 쭉 내리셔가지고요, 이메일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메소드하고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적절한 데이터라면요, 둘 다 우리가 에러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요, 여러분들이 카피 시켜줘야 될 위치는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예제 파일이 struct blank라는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클래시스라는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ct config라는 컨텍스트에 webinf라는 폴더에 클래시스라는 폴더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파일을 컴파일 시켜 놓고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컴파일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 놓고 나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스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스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컴파일 하시고요. 자, 커맨드 창을 오픈하셔가지고요. src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hello에 있는 모든 파일 컴파일 하시고요. 나중에 쓸 거지만 다음에 myclasses에 있는 파일도 컴파일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컴파일 됐고 이제 클래시스란 폴더에 정확하게 파일들이 컴파일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부 다 컴파일이 되었죠. 자, 이제 액션 클래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액션 클래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택트 리스판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액션 클래스 보도록 할게요. 자, 컨택트 액션이란 클래스는요. 자, 다른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즉, 이 액션 클래스가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포워드를 어느 쪽으로 넘겨줄 것이냐면 컨택트 리스판스라고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제어를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자, 이 액션 클래스 역시 컴파일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컴파일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택트 언더바 RES란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담당해주는 페이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즉, JS 페이지 중에서 컨택트 언더바 RES란 페이지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달러 표시하고 시작되는 문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익스프레션 랭귀지라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자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JS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컨택트 폼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네임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이메일에 해당하는 값들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러치에서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web.xml 파일을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web.xml 파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쓸 수 있게끔 현재 같은 경우에 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지금 버전이 2.3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XML 파일이 2.4용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낌표 독타입이 나와 있는 경우가 2.3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2.4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아래쪽에 있는 웹 app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XDS란 파일을 쓸 수 있도록 선언을 시켜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내용들 복사를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라는 폴더에 있는 내용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앞에와 같이 2.4용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변환시키고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익스프레션 랭귀지 돌아와서요. 그럼 이 컨택트 폼이란 객체가 어디로부터 넘어온 것인가 그것도 아셔야겠죠. 이 데이터는요. 액션 폼에 있는 이 액션 폼 객체 액션에 있는 이 액션 폼이라는 객체로부터 넘어온 데이터입니다. 과연 이 액션 폼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스트러치 컴퓨터 파일에 등록을 시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 스트러치 컴퓨터 파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러치 컴퓨터 파일에다가 우리가 지금
작성한 내용들을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여제에서 폼 객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폼 객체를 등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액션을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폼 객체를 등록시켜주는 부분은요, 폼 빈즈라는 곳에다가 폼 객체에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폼 빈 객체나 등록을 시키는데요. 사용할 객체 이름 컨택트 폼. 여기에서 익스프레션 랭귀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과 똑같은 형태의 이름으로 여기다 등록을 시켜주시고요. 이 데이터가 어떠한 타입의 데이터인가 타입 속성에다가 정확한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등록을 시켰고요. 자, 클로즈 태그는 하단에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을 또 등록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 액션은요, 우리가 아까 등록시켰던 헬로우 아래쪽에다가 이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자, 이번에 사용할 패스를요, 우리 자, submit 다음에 contact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submit contact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자, contact 언더바 in 페이지에서 submit하고자 하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즉, struct 파일로 넘겨주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등록시킬 속성 값은요, type. 자, submit contact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액션 클래스가 처리할 것이냐, hello contact 다음에 action이란 클래스가 처리해 줄 것이다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소문자 구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이 액션 클래스로 넘기고자 할 때요, 우리는 폼 객체에 데이터를 담아서 연동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 폼 객체 이름 위에서 선언시켰던 contact form이라는 데이터가 사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다시 리턴되어 돌아가는 페이지를 우리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input이라는 속성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input이라는 이 태그는요, 여러분들이 입력값 형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널값이거나 또는 이메일 형태가 아닐 경우를 잘못된 거로 간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한 형태일 경우에 리턴되어 돌아갈 페이지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완료된 다음에 forward 태그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페이지로 제어를 넘길 것인가 설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액션 클래스에서 어디로 넘어갈 거라 해놨습니까? 컨택트 리스폰스로 넘어갈 것이라 해놨습니다. 자, 추가하시고요. 컨택트 리스폰스가 실제로 넘겨주고자 하는 JS 페이지를요, 자, 이렇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언더바 res.jsp. 자, 모든 내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하나 작업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폼 클래스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폼 클래스에서 validate라는 메소드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즉 널 값이거나 다음에 이메일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에러 객체를 첨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바로 액션 에러스란 객체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의 내용에다가 메시지 내용을 첨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첨가시키고자 할 때 어떠한 내용이 저장이 되냐면 errors.name, errors.email이라는 글자가 첨가가 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첨가를 시키시면요, 메시지 리소스라는 파일에다가 이 내용들을 첨가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지 리소스라는 이 프로퍼티스 파일은요, web-inf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고요. 클래시스라는 폴더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에러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name이라는 부분이 있죠. 다음에 이메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내용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샘플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트 여러분들이 스트러치 컴퓨터 파일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톰캣을 재부팅하고 나서 다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톰캣을 다시 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제 첫 번째 contact underbar in.js 페이지죠. 자,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bmit 버튼 클릭했을 때 상단에 submit contact.do라는 스트러치 파일이 실행이 되었고요. 정확하게 이름과 이메일 데이터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submi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에러 객체가 생성이 돼서 여러분이 그 위쪽에 정확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작성하신 지금 이 예제는 정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동적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자원들을 가지고 오는 동적인 액션 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